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이게 우연일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화성이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면 태양계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서는 중요하고 그 뒤에는 46억 년 전 태양계 탄생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주의 이 신비로운 규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행성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걸 관찰했는데 모든 행성이 하늘의 특정한 띠를 따라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죠. 이 띠를 황도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건 어떤 행성도 이 영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17세기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성들을 정밀하게 관찰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행성들이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거였죠.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상식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느려진다는 점이었어요. 롤러코스터가 내리막에서 빨라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모든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답은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우리 은하 어딘가에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 구름은 엄청나게 컸는데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처음에는 조용히 떠 있었지만 어느 날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다른 구름과 부딪히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중력이 구름을 서서히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구름이 작아지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예요. 이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빙글빙글 빨리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회전하기 시작한 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구름이 시축하면서 회전이 증폭됐습니다. 처음엔 아주 천천히 돌았지만 점점 빨라졌고 이 회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과 수백만 년 만에 거대한 구름이 얇은 원반 모양으로 변했는데 마치 피자 도우를 돌리면 평평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중심으로 쏠려서 태양이 됐고 나머지는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죠.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세탁기를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넣고 돌리면 옷들이 세탁기 벽에 붙어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리고 옷들이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평평한 층을 이루죠. 태양계도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질들이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위아래 움직임은 사라지고 회전하는 움직임만 남은 거예요. 충돌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위아래로 튀어오르는 힘은 점점 약해졌고 옆으로 도는 힘만 강해졌거든요. 결국 모든 물질이 한 평면에 모이면서 납작한 원반이 완성됐습니다. 이 원반 중심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마침내 핵융합이 시작됐고 태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물질들은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자갈이 됐고 자갈들이 모여 바위가 됐고 바위들이 합쳐져서 행성이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전 방향이었어요. 원반이 한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된 겁니다. 칠레에 있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이 과정을 실제로 관측했습니다. 겨우 100만 살밖에 안 된 아기 별 주위에서 먼지 원반을 찍었는데 고리 모양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틈들이 바로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었죠. 우리 태양계도 46억 년 전에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주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반시계 방향일까요? 사실 방향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북극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보일 뿐이에요. 남극에서 보면 시계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원래 구름이 그 방향으로 돌았고 그 기억이 46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태양 자체도 같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적도 부근은 약 25일마다 한 바퀴 도는데 이것도 원래 구름의 회전에서 온 거예요. 행성들은
단순히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구름의 운동을 물려받은 겁니다. 한번 시작된 회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물리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초기 태양계는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행성이 만들어졌죠. 달도 이런 충돌로 생겼는데 화성만 한 천체가 지구와 쾅 하고 부딪히면서 튕겨나간 파편들이 모여서 달이 됐거든요. 이렇게 격렬한 시기를 거쳤지만 회전 방향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리도 토성과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명왕성처럼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천체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2015년에 NASA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이걸 확인했죠. 태양계 끝까지 가도 그 운동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태양계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의 구름에서 시작됐고 같은 법칙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궤도, 지구에서 경험하는 하루와 1년의 주기, 이 모든 게 46억 년 전 그 구름의 회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해성들은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특히 오르트 구름이라는 먼 곳에서 오는 해성들은 거의 수직으로 태양계를 관통하기도 합니다. 1995년에 발견된 헤일밥 해성이 대표적인데 이 해성의 궤도는 황도면에 대해 거의 수직인 89도나 기울어져 있어요. 다음 방문까지 이 50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긴 주기를 가진 혀성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멀리 튕겨난 것들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는 천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소행성 중 극소수는 행성들과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런 역행 소행성들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대부분 목성 같은 거대 행성의 중력에 튕겨나가면서 궤도가 뒤집힌 경우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행성이라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지나가던 소행성을 낚아채서 자기 마음대로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이 좋은 예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의 다른 위성들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원래는 독립적인 얼음 천체였는데 해왕성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중력에 붙잡힌 거죠. 포획되는 과정에서 역행 궤도를 갖게 됐고 지금도 영하 235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질소 간헐천을 뿜어내며 반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성도 이렇게 반대로 돌 수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에서는 모든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돌지만 다른 별 주위에서는 실제로 역행하는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WASP-17b라는 행성인데 청광년 떨어진 곳에서 자기 별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2009년에 발견됐을 때 천문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과거에 다른 행성과 중력 싸움을 벌이다가 궤도가 뒤집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WASP-17b는 목성보다 2배나 큰 거대 행성인데 밀도가 낮아서 거대한 솜사탕 같다고 표현되기도 해요. 표면 온도는 섭씨 1500도에서 2000도 사이로 철이 녹을 정도입니다. 2023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했더니 수증기와 나트륨이 검출됐는데 역행 궤도가 대기를 부풀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WASP-17b 이후로 더 많은 역행 행성들이 발견됐습니다. 전체 외계 행성 중 약 30% 정도가 불일치하거나 역행하는 궤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우리 태양계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오히려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래도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성계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반에서 만들어지고 그 회전 방향을 유지한다는 거죠. 예외들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른 천체와 부딪히거나 중력에 끌려가면서 생긴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태양계의 평평한 모습도 같은 이유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행성들이 모두 얇은 원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원래 구름이 회전하면서 평평해진 흔적이에요. 접시 크기로 줄여놓으면 그 두께가 종이 한 장보다 얇을 정도로 평평합니다. 수성은 7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화성은 1.8도 정도인데 전체 크기에 비하면 거의 오차 수준이죠. 이 평평함이
태양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만약 행성들이 제멋대로 기울어진 궤도로 돌았다면 서로 부딪히거나 튕겨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같은 평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충돌 없이 수십억 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가 질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혼돈에서 시작했지만 물리 법칙이 모든 걸 정리한 거죠.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젊은 별들을 관측한 결과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수백 개의 별 주위에서 똑같은 원반 구조가 발견됐거든요. 우리 태양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주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행성계가 만들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회전하는 구름이 평평해지고 그 안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서는 영원할까요?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될까요? 과학자들은 최소한 50억 년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태양이 늙어서 팽창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질서가 계속될 거예요. 각운동량은 보존되고 중력은 균형을 유지하며 물리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6억 년 전에 시작된 회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6억 년 전 하나의 구름에서 시작됐고 그 구름이 한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태양도 행성도 모두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한번 시작된 운동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학의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